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미국 연준에서 현행 제로 금리를 유지했지만 예상보다는 이른 2023년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어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온도차를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의 물량이 들어오면서 전략 후각의 흐름 보였는데요. 약 2개월 만에 천스닥을 회복했습니다.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졌고요. 의료기기와 치과의료 관련주들도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0.42% 하락으로 3,264.96포인트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0.52% 오르면서 1,003.72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용입니다. 자, FOMC라는 이 빅 이벤트가 지나고 금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우리 시장 그래도 조금 견조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의료기기 섹터들이 시장을 이끌면서 종목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는데요. 뿐만 아니라 주호쌤의 종목이죠.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만 5%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 수익률 55%가 넘습니다. 이런 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 시장을 지키는 모습 보였는데요. 또한 의료기기 관련주가 최근 좀 부각이 되면서 주호쌤이 언급했던 비트컴퓨터 그리고 유비케어도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WSI가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처럼 시장을 아주 발빠르게 분석해서 미리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는 이런 전략들 주호쌤이 계속해서 챙겨주시고 계신데요. 이러한 주호쌤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앱 켜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입장 링크가 생성이 되고요. 화면에 보이는 프로필을 따라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주호선생, 홍당무 주호선생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정원이 1,500명이기 때문에 현재 60분 정도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 전에 빨리 들어오셔야만 장중 실시간으로 주호쌤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희 노란톡방에서 지인 초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들 주시는데요.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생방송 1시간 동안 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주호쌤의 시크릿 종목 리뷰까지 하는 시간까지 가져볼 예정인데요. 방송 말미에는 저희가 종목 상담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약 내 종목에 대해서 주호쌤의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랜덤으로 정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호쌤 만나볼 차례인데요. 이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거래소에서 대형주들 위주로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1% 넘는 하락 흐름 보였는데요. 앞으로의 시장 좀 어떻게 보면 될지 궁금합니다. 주호쌤 얼른 만나보도록 할게요. 주호쌤 어서 오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잡는 호랑이 주호 선생입니다. 테이퍼링이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유가가 일단 지난주 주 후반부터 이번 주까지 상승세가 나왔는데 오늘 찬물을 일단 미끄러지는 파동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제가 미리 노란톡방에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유가 국제 유가 말씀드립니다. 국제 유가가 70달러를 돌파하고 난 뒤면은 테이퍼링이 좀 더 빨라질 거다. 대신 또 골드 라인 쪽에서 일단 가파른 하락세가 나온다고 하면은 더 빨라질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제시를 미리 해드렸는데요. 최근에 유가가 지금 72달러, 73달러까지 돌아서는 바람에 일단 그 연준에서도 파월 의장의 내년이죠. 2023년부터는 테이퍼링이 일단 2차례 정도 나오겠다. 근데 이제 유가가 추가적으로 77달러, 80달러 근처까지 더 빠른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면요. 오히려 미국 금리 인상은 더 초입기로 금년 말도의 시작도 더 빠르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는 기준을 좀 한 단계를 더
생각을 해서 원달러 환율 쪽에 좀 기준을 좀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일단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1130원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1140원에서 1150원 라인이 애정 고가 자리인데요. 그걸 돌파하는 파동이 나타난다 하면은 일단 우리 국내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이 더 빠르게 나타날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또 한 번에 체크할 구간은 원달러 환율이 1140원, 1150원대를 상향 돌파가 시작한다 하면은 아마 미국 기준금리보다 우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빠르면은 금년 말 정도에 더 먼저 시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 이제 그 삼성전자 쪽이나 제가 계속해서 시간마다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계속해서 1,500원 사이에 두고 계속해서 바스켓 매매에 이용을 당할 거다. 그래서 유가가 종합지수가 상승을 한다고 해도 허수다. 다시 하방 경직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으로 계속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였고 또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또 체크하면서 전략을 세울 건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겠습니다. 예, 시선 집중하시고요. 일단 종합지수가 3,264포인트에 오늘 그 종가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어제 고가 3,281포인트라는 신고가를 이때 갱신을 했죠.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3,300을 돌파시키는 파동이 나올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더 주저앉을 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선택돼야 되는데 주호 선생이 보는 관점은 다음 주까지 하락파가 좀 더 강하게 유지될 거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 종가가 3,264포인트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이 구간을 한번 보세요. 3,200 이제 기준은 3,193입니다. 3,193 하락을 시켜도 내일이라도 하락을 시켜도 어떤 일이 있어도 3,193은 막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월요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락을 시키는 3,193을 막아야지 3,193을 붕괴시키는 파동이 나오면은 3,100까지 다음 주 내로 3,100까지 그냥 흘러내려가는 파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 이제 내일 시장에서는 여기 3,281이라는 고자가 이제 새롭게 생성됐어요. 근데 차트 쪽에서 보면은 일단 삼각 수렴 이후에 오늘 음봉으로 꼬리를 다는 망치형이 발생을 했어요. 꼬리. 다행히 저점 애정 고가 자리였던 계속 몸통으로 머리를 세웠던 부분에서는 일단 지지대가 일단 형성은 됐다는 건 좀 안도감을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은 일단 3,264에서 마감을 했는데 내일 시장에서 3,259라는 라인을 하나 딱 기억해 놓으세요. 3,259. 3,259하고 3,281 그러면 거의 한 20포인트, 21포인트 정도 오차가 생기죠. 그러면 10을 중간 자리를 설정해 보세요. 그러면 3,200 한 61포인트 정도 될 겁니다. 이제 3,264인데 먼저 3,261을 붕괴되는 파동이 나타난다 하면은 이제 3,237로 향한다고 시장을 내일 읽어야 됩니다. 그 자리를 붕괴시키는 파동이 나타난다 하면, 그리고 하단 라인 3,259 이 라인이 붕괴되면 무조건 3,237은 내일 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상단은 3,200 지금 64의 종가를 마감했는데 3,259포인트가 붕괴 파동이 안 나온다. 올렸는데 미증시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점을 향했는데 고점에서는 얻어맞으면서 하단 쪽에 3,259포인트가 지지가 형성돼야 되는데 미증시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으로 공교가 나오는 패턴이 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9시에 장 시작 땡 하고 나면은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먼저 판단을 하세요. 삼성전자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또한 현대차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계속해서 이용만 당하는 게임이기 때문에요. 삼성전자 흐름에서 마이너스면은 계속해서 오전장은 하락 압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플러스가 됐는데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81,500원짜리가 저항이 형성된다고 하면 거기까지 다 종합지수는 오늘 그런 관점으로 시장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지금 매매 동향에서는 오늘 개인들이 엄청나게 샀어요. 거의 1조 가까이, 거래소 쪽에서는 1조 가까이 샀어요. 그게 무시하라겠습니다. 개인은 무시해라. 외국인 쪽하고 기관 쪽에 금융 투자 쪽만 일단 설정을 해서
어떤 포지션을 유지하는지 이것만 좀 판단을 좀 강하게 하자 말씀드렸는데, 일단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 선물이고 현물이고 다 올매도 쪽으로 일단 그 포지션이 설정됐고, 다행히 금융투자 쪽에서 5천억 정도가 선물 쪽에서 받아주는 패턴이 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일간적으로 보시면은 일간 외국인 포지션을 보니까 선물 쪽에서는 일단 뭐 계속해서 연타로 그 8천 계약 정도, 거의 9천 계약 정도 플러스가 나왔는데, 제가 어제 그 시황적으로 말씀드릴 때 종합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애들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빗자익 부분에서 마이너스를 시킨다, 줄인다, 이런 관점이다. 그러면은 이건 분명히 개인들 새몰이를 하고 언제든지 공격 태세를 하고 있다고 제가 시황으로 올린 적이 있거든요, 어제. 근데 오늘 바로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테이퍼링은 솔직히 좀 시장을 때리기 위한 그냥 언론 플레이고요.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14,000포인트에서 애정 고점에서 지금 거의 뭐 쓰리봉째 지금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차트 여러 가지 보신다 하면은, 제가 오늘 준비를 못 했거든요. 그럼 언제든지 13,500선까지는 조정파가 나올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따가 제가 그 종합지수 차트를 보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삼성전자 그 설명하면서 제가 대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프로그램 매매를 한번 봅시다. 프로그램에는 컴퓨터로 자동으로 움직이는 걸 지금 기관투자가에서 그 설정한 거구나. 거의 뭐 알고리즘에 의해서. 근데 차익과 비차익이 있습니다. 그럼 차익하고 비차익은, 차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대신 반대로 선물이나 반대로 뭐 ETF 쪽이나 합성을 시켜서 반대로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구간, 해지 개념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어제 같은 경우 81,500원도 돌파시키고 81,800원까지 올린다? 이건 저는 아니다고 봤어요. 이건 아닌데 왜 비차익 부분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차익 거래에서 매수가 들어오는지 매도가 들어오는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비차익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비차익 부분에서는 매수가 들어와야 어제같이 올려줍니다. 비차익 부분에서. 근데 비차익 부분에서 날짜 일자별로 보십시오. 비차익 부분의 일자를 보십시오. 이게 상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는 겁니다. 상승할 수 있는 구조가. 의도적인 개인들의 새몰이를 하고 있는 패턴을 지금 계속해서 연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비차익 부분에서는. 아마 오늘 같은 날도 보십시오. 거의 오늘도 완전 무덤을 팠어요. 무덤을. 시장을.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도 차익 거래하고 비차익 거래, 삼성전자하고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 세 개만 딱 설정해 놓고 보십시오. 차익 거래에서 매수가 들어오는지 비차익 거래에서 매수가 들어오는지. 비차익 거래에서 매수가 들어온다 하면은 그날은 상승입니다. 근데 오후장에 줄일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추적해 가면서 늘리는지 줄이는지 판단을 하고 하셔야 돼요. 대신. 근데 비차익 부분에서 매수가 어제처럼 계속 들어온다. 비차익에서 어제처럼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일날은 상승 유지가 가능하지만 연속성이 없다. 그럼 올려도 언제든지 작업에서 개인들 새몰이에서 또 오늘처럼 또는 어느 순간 하루에 7, 80포인트, 100포인트도 빼버릴 수 있는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들 지금 뭔가 그물을 쳐놓고 움직이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매매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내일이라도 갑자기 3, 40포인트 상승을 시킨다. 추격 때리지 마세요. 그냥 내비두세요. 날려버리세요. 알아서 하시라고. 괜히 추격 때렸다가 그 다음날 급락시켜버리면요. 여러분들 추격,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81,500원에 잡았는데 다시 1,000원 빼버립니다. 그런 구간이 생긴다 하면은 그때 여러분들 차익 거래나 비차익 거래를 한번 딱 열어보세요. 얘들이 어떻게 차익 거래인지 비차익 거래인지. 그럼 거기서 해답을 좀 찾을 수 있는 여력이 좀 만들어질 거니까요. 아직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찾으면서 차익 거래는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매수하되 파생과 연관시켜서 연계해서 반대로 매도 포지션을 묻어놨다. 그리고 반대로 또 삼성전자를 매도를 쳤으면은 반대로 차익 거래로 파생을
매도를 쳐놨다. 반대 포지션을 계속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 500원, 1000원 왔다 갔다 하면서 파생에서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가에서는 만들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가분들만 손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간이 현재 구간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국민주락에서 400만 명 이상이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데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1년 춤만 출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 제로라는 거예요. 갖고 있어봤자 남는 장사 아니다. 종목 이동이 빨리 필요하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기아차 최근에 9만 원 돌파했죠. 언제든지 8만 5천에서 8만 원까지 꽂을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시장에는 시한폭탄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차익거래에서 비차익거래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280만 주 매수 들어왔다가 오늘 그대로 엎었죠. 기관 투자가는 꾸준히 엎고 있어요. 꾸준히 매도. 이걸 보면은 지금 현재 시장이 질이 좋은 시장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붙어라 살살 꼬시다가 때리면서 하단 공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현재는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고점에 올라가 있는 종목보다는 저점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터닝 포인트를 잡는 구조의 종목을 잡아놓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고 오히려 수익률이 종목도 디커플링 될 수 있습니다. 종합지수가 하락을 해도 종목은 상승세가 유지되는 종목들도 나타날 수 있고 섹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81,500원짜리를 어제 상단 도입화시켜서 이상하다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요거 봐라 이상한데 했더니 오늘 그대로 1,000원 이상을 빼면서 종가는 89,000원을 마감했죠. 그냥 이게 진짜 살아남으려면요 83,200원짜리를 도입화시켜놓은 게 확인돼야 돼요. 그래야 종합지수가 신고점을 다시 올라가거나 뭔가 종합지수는 상승할 수 있어요. 다른 종목으로 돌리기 때문에 순환을 뭐 카카오톡이나 뭐 카카오나 아니 네이버 이런 쪽으로 순환을 돌려버리기 때문에 기술주의 대장주인 삼성전자, 현대차로는 바스켓 매매로 때리고 반대로 역으로 주가 받치기 위해서 다른 순환매 대장주를 올리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또 반대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대신 올렸던 걸 때리면서 죽였던 걸 살리는 구조. 그런 구조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중간 자리가 지금 24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23만 원과 25만 원 사이에서 지그재그 5천 원, 만 원 하락시켰다가 다시 5천 원, 만 원 상승시키고 5천 원, 만 원 하락시켰다가 5천 원, 만 원 상승시키고 그럼 지겨웁죠. 지겨워버리죠. 이걸 청산할 만하면은 조금만 더 올려라 하면은 다시 내려가 버리고 손절할까 치면은 다시 또 상승세에 기대감을 또 설정해주고 그러니까 살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436.60이라는 고점을 만들었죠. 그러면은 이제 내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판단했거든요. 오늘 종가가 332.85에 끝났어요. 332.85. 그러면 여기 수치를 한번 보세요. 여기 수치를 332.85짜리가 과연 어디하고 붙어 있는지 이건 큰 줄기를 잡을 수 있는 거. 이건 작은 줄기입니다. 그러면 333.20짜리하고 332.95짜리. 봤더니 오늘 종가가 322.85네. 그러면 두 자리 중요 자리의 아래에서 지금 끝났다는 겁니다. 전략 자체가. 그럼 뭔가 아래에서 끝났다는 것은 추가적인 하락 공격이 남아있다고 이거예요. 보통 이걸 4등분으로 고점, 저점, 중심가 설정하고 여기서 중심가를 또 설정해서 중심을 계속 나눕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어디에서 종가를 마감했냐에 따라서 다음 날의 전략이 틀려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전략으로만 얘들이 종가를 마감한 전략으로만 판단했을 때는 현재 오늘 432.85에 마감을 시켰기 때문에 현재 중요 맥점인 433.20자리하고 432.95자리 이 두 자리 아래에서 끝났기 때문에 내일 잘못하면 하락세가 더 오늘 죽였다가 당긴 파동이 오히려 한 단계 더 주저앉은 내일은 하락시켜버리면은 430.10자리 실험파 나옵니다. 430.10자리 그리고 이거 무너지면은 다음은 어디겠어요? 424.50까지 다음 주까지 강한 하락파가 유지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두 자리 상단은 433.20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만들어야 되고 또한 하단에서는 430.10자리 또는 430.80자리 이 두 가격대는 이어서 한 단계씩 기준을 만들어서 지지대가 형성돼야지 저것마저 하나씩 붕괴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다음 주 무시하게 겁나게 미러 하락 공격이 급하게 빠질 가능성이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항상 이 가격을 설정해놓고 선물 가격 하나만 딱 열어놓고요. 장종의 저 가격 두 개만 딱 설정해서 보신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오늘 시장이 하락할 거다, 상승할 거다. 그럼 어떤 종목을 갖고 있어야 되냐, 팔아야 되냐, 아니면 물량을 좀 축소시킬 거냐 이런 리스크 관리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중요 맥점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대응 전략 한번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강했습니다. 만약 1,150원이 넘어갈 때는 금리 인상이 미국보다 조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또 주셨고요. 다음 주까지 하락세로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여러분들 앞으로의 시장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호쌤이 차익, 비차익 거래를 통해서 시장 굉장하게 꼼꼼하게 또 분석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석들 여러분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앱 켜시고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입장 링크가 생성이 되고요. 이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프로필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주호 선생이라고 검색하시고 또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인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50분 정도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노란톡방을 통해서 종목 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랜덤으로 종목 상담을 진행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내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상담 종목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호쌤 따라하기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주호쌤의 매매 비법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주호쌤 부탁드릴게요. 네, 또 종목 따라하기 시간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개인 투자가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개인 투자가분들이겠죠, 물론. 근데 이제 심리 자체가 투자라는 것은 심리가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뭔가 좀 좀 뚜껑이 열린다고 할 수도 있고 좀 번창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좀 생성돼야 되는데요. 되게 조급하신 것 같아요. 시장이라는 게. 뭘 매매를 하면은 뭔가 당일에 뭔가 승부를 봐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주식 잘못 배우신 거예요. 보통 주식이라는 것은 투자입니다. 투기가 아니라 투자지. 투기적으로 매매를 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리스크를 1,000만 원을 갖고 매매하면은 2,000만 원을 시장에 바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다 하면은 심리를 좀 조절해 가면서 좀 느긋함을 좀 가신다 하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 구조를 만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장을 보는 관점이 시각 차이겠죠. 뭔가 조급증에 딸려 있거나 뭔가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본다 하니까 좀 종목적인 좋은 종목을 그냥 널치는 또는 작은 손실에도 손절치는 또는 상승세는 또 적게 먹고 하락은 길게 가져가고 이런 좀 안 좋은 좀 성향을 좀 보여주는 그런 관점이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은 조금 공부하는 쪽으로 좀 전략을 한번 잡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도표는 거의 비슷해요. 오늘 조금 그림을 좀 잘 그린다고 그렸는데 제가 좀 그림 실력이 좀 없으니까요. 널리 좀 양해하고 좀 설명만 좀 이쁘게 할 테니까요. 설명을 좀 이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점을 하실 때 보면 기본적으로 주호 선생은 그냥 올라가는 상승 차트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누구나 다 바라보고 있어요. 저 종목을 샀으면 저 종목을 사고 싶다. 추격 매수하고 싶다. 이런 관점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큰 계좌를 그냥 찔끔찔끔 3% 수익, 2% 수익, 5% 수익 한 3일 잘 나가다가 아이고 물렸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이게 한 종목이냐? 두 종목 또 모아. 백화점식으로 30종목, 40종목, 50종목씩 모아가는 분들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개인 투자가분들 중에
거의 한 7, 80%는 되지 않을까. 적어도 많게는 8, 90%까지 그런 경우가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왜냐? 무료 노란톡방에서 종목 상담하는 거 보면은 거의 기본이 종목을 30개 이상씩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에서 지금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시장에서 30개, 50개 종목을 많게는 70개, 80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 계좌가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좀 새롭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종목이라는 것은 매매라는 것은요. 뭐 수익을 잘 내시면 저도 말리진 않아요. 수익을 잘 내신다. 뭐 단타로 잘리잖아요. 그 고수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그럼 기초부터 다시 닦으세요. 그럼 오른쪽에 절벽이라는 게 있어요. 차트가 캔들봉을 형성하면서 음봉을 내리면서 음봉으로 형성을 하면서 하단 공격이 나옵니다. 그럼 고점 대비 기본적으로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을 보면 38.2% 그리고 61.8% 그리고 83% 그다음에 100% 그다음에 138.2% 뭐 이런 식으로 하단 공격도 나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38.2% 이상 하락세가 유지되는 종목, 이제 중저가 우량주 그리고 61.8%까지 하락세가 유지되는 종목군 중에 바닥을 확인하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을 알아야겠죠.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락시켰다고 잡주, 그 코스닥 개별주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적응시키면 안 돼요. 대신 하단 쪽으로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121선의 기울기를 한번 보세요. 이 121선이라고 써졌죠. 121선의 기울기가 가파렸다가 수렴 구간으로 걸치냐 또는 현재가에서 121선가의 오차가 20%냐 30%냐 현재가라는 것은 바닥에서 캔들이 유지되고 있을 때 121선가의 갭 차이가 몇 프로 정도 나냐 기본적으로 20% 정도 난다 하면요 중저가 우량주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를 작업하셔도 됩니다. 121선에서 현재가에서 그럼 이 주식을 매수를 하는 관점에서 대응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주식에서 하단에서 바닥을 형성하는 구조가 나타나면서 1차 한번 각이 바뀌고 두 번의 각이 바뀌면서 마지막 3파가 강한 상승세가 유지되는 패턴이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중저가 우량주 중에서는. 근데 지금 개인 투자가 남들이 다 보는 종목, 이건 남들이 다 보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은 밑에서 하락파가 유지되면서 찔끔찔끔 움직이면은 안 사, 안 봐, 죽어도 안 봐요. 진짜 안 봅니다. 제가 물어봐도 이런 종목 사겠냐 하면 안 산답니다. 대신 이런 종목은 산답니다. 이런 종목은. 참 심리가 이상하죠. 그러면 왜 이런 종목은 보이면서 이런 종목을 안 보이냐. 이게 돈이 됐는데 이게 돈이 됩니다. 이게. 이쪽 도표가 돈이 되고 이건 돈이 안 되고요. 계좌가 마이너스로 급락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만들어지는데 이 도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제가 그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요. 1차 상승하고 2차 상승, 1차 상승, 2차 상승까지 이루어진 종목들 여기서 추격하거나 또는 눌림을 받아요. 또 여기서 눌림. 아주 야무지게 받더라고요. 이런 데 보면은. 야무지게 받다 보면요. 야무지게 깨집니다. 야무지게. 왜? 이런 패턴은 중저가 그 코스닥의 잡주, 예를 들면 이런 급등주 같은 경우는 제가 잡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1차 상승, 2차 상승이 완료되면요. 기본적으로 2차 상승이 완료되면요. 1차 상승의 위에 캔들 장대봉 보였던 캔들 고점까지 무조건 내려옵니다. 1%의 오차 없이 무조건 내려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서 물리면은 기본적으로 30-40%는 버린다 생각하고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뭐라 하냐고 여러분들한테 급등주 따라 붙지 말아라. 따라 붙는 거 좋으면은 손절은 치시라는 거예요. 손절은. 최악의 경우 초기 1차 상승의 저자까지 그냥 미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급등주 차트 여러분 주말에 한번 다 뒤져보세요. 다 뒤져보세요.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아니 제가 한 달 전에나 두 달 전에 급등했던 종목들 어디에 현재 위치가 와 있는지 거의 1차 상승의 초기 또는 하단 다시 제자리 파동으로 다 내려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이 패턴은. 제가 주식 경력 거의 25년째인데요. 이런 패턴은 다 봐왔기 때문에 급등주는 절대 따라붙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특히 여기 위에서. 따라붙으려면은 상승 초기에 따라붙으세요. 상승 초기에. 이 전략으로 가면은
옆에 있는 이 전략으로 가면은 차라리 상승 초기에 물려도 다시 각이 변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립니다. 근데도 안 해요. 왜? 밑에서 찌글거리니까 왜 내가 이거래? 거래량도 없는데. 이런 주식들은 처음에 거래량이 있겠습니까? 처음에 거래량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크릿 종목에서 엊그저께 WSI 여러분들 차트 한번 열어보세요. 지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거래량 없어요. 10만 주, 20만 주. 근데 오늘 야간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삼성의 엔지니어링을 보세요. 오른쪽 절벽이죠. 아니 왼쪽 절벽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절벽을 거래량도 없는데 안 사요. 절대 안 삽니다. 샀다가도 손절치거나 그냥 판다. 아이 지겨워. 안 삽니다. 근데 이런 종목에서 대박이 나옵니다. 대박이. 여러분들 계좌가 배부르게끔 만들 수 있는 이런 종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종목? 하단에서 121선의 기울기를 보세요. 121선의 기울기. 기울기가 하단으로 공격이 나오면서 수렴을 걸칩니다. 이제. 그러면서 21선이 돌아서요. 이제. 21선. 21선 돌아섭니다. 돌아서면서 몇 프로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계좌 막말로 말해서 6개월 동안 50% 나온 계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개인 투자가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수익을 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운이 좋아서. 어떤 종목을 사도 올라가니까. 근데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실력으로도 찾아낼 수 있고 조금만 노력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이 종목도 노란톡방에서 무료 공략주로 14,000, 15,000원 이하에서 공략했는데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바로 55%라는 수익을 달성하고 있어요. 이 하락장에서도요. 올렸다 죽이는 파동에서도 오늘도 상승하고요. 그럼 다음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페이트 컴퓨터도 시크릿 종목에서 매수를 잡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면 이 종목도 보세요. 고점을 완성하고 121선 기울기를 보세요. 기울기. 이 기울기가 현재가하고 가격의 오차가 20%냐 30%냐 그것만 따지세요. 그리고 중심가 한번 딱 끄세요. 중심가. 중심가의 지지냐 저항이냐. 분할 매수 진입합니다. 그럼 다시 터닝 포인트를 잡으면서 121선이 21선이 상향 돌파하면서 120선은 수렴을 거치면서 받쳐주면서 이제 상승파로 이어지는 파동 속에서 이 구간까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차트를 찾아가지고 매매를 하시면은 조급할 필요도 없고요. 느긋하게 매매도 가능하고 여러분들 수익률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만들어집니다. 전략. 매일매일 주식시장 하락장 안 봐도 됩니다. 저런 종목 하나 딱 선점해놓고 있으면요. 예. 그리고 유비케어라는 종목 보세요. 이 종목도 계속해서 하락세가 유지됐죠. 120선 각도 보세요. 각도. 이제 차트 엄청나게 이뻐지고 있어요. 이런 차트를 찾으세요.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차트. 위에서 이런 데에서 추격 때렸다가 물리 추천주 받고 이러다가 여기서 물려가지고 끌려 내려오면서 손절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바닥 치고 터닝 포인트 잡고 121선 기울기 보고 121선과 현재가의 갭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120선 수렴 21선 상향 돌파 시키면은 이제 필 받겠죠. 강하게 탄력성이 일어납니다. 다음 파동 볼게요. SK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을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바이오주는 싫어하는데 그래도 대형 바이오주니까 우량주 그룹주니까 SK 바이오팜 한번 볼게요. 주구장창 계속해서 하락세가 유지됐죠. 121선하고 현재가하고 각도 차이가 갭 차이가 거의 한 20% 정도 납니다. 여기 구간이. 그럼 어떻게 구간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이제 돌리고 있어 이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 이상한 종목들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차라리 이런 종목들 찾아가지고 이런 종목에다 한 주라도 한번 해보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노후에 다른 사업 없이 이런 사업만 하셔도요. 이런 종목만 찾아가지고 사업하셔도요. 느긋하게 여가 즐기면서 주머니 두둑하게 만들 수 있는 전략이 짜지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조 선생 노란톡방에서는 이런 종목군들만 선점을 합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지금
뭐 1,500명 지금 거의 다 뭐 참여는 이제 못 들어오십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종목 공부도 해가면서 아침에 그 관심 종목, 단기 수급 관심 종목까지 무료로 4-5목씩 뽑아서 드리니까요. 그거로 패턴 연습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롯데지주 이거 한번 공부 한번 합시다. 롯데지주를 제가 노란톡방에서 첫 1차 매수가가 38,5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을 거쳐서 올렸을 때 41,500원에서 42,500원 그리고 현재 4만 원에서 4만 1,000원에 한 번 더 공략주를 한 번 더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롯데지주의 패턴을 한번 제가 방금 앞전에 공부한 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각도를 보세요. 각도를 몇 년에 걸쳐 가지고 현재 하락 각도가 계속 유지됐어요. 그리고 121선의 각도가 여기서 한 20% 정도 오차가 나면서 이제 터닝 포인트를 잡죠. 그러면 현재 121선이 어떻게 모양이 됐습니까? 현재 캔들을 받쳐주면서 21선, 5일선 정별로 돌아선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500원, 1,000원만 하락해도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손절선은 어디예요? 왜 이걸 못 기다리십니까? 고점에서는 위에서 물려가지고 30%, 40%, 50% 수익률이 마이너스 되는 계좌는 누가 뭘 하게도 끝까지 홀딩하시면서 이런 계좌는 이제 상승, 가파른 상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은 1분도 못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이에요. 죄송한데.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안 그러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이유를 알겠습니까? 세력들은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낚아채려고 시장만 보고 있습니다. 들어온다 돈이 들어오네 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 엎죠. 진행 물량들 거기다 엎어입니다. 엎으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하락하겠죠. 그럼 계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 떨어지겠죠. 예? 근데 그런 계좌를 갖고 계시느니 이런 종류의 종목들을 선점해서 이 롯데지주 같은 종목들은요. 좋은 종목이에요. 앞으로 하락을 해도요. 받아야 돼요. 그냥 받아 챙겨야 돼요. 웬 떡이냐고 받아 챙길 종목이지 이런 종목을 버린다?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돈 버는 분들은요. 이런 종목에다가 계속 투입시켜서 어디에 오면은 적어도 이 자리 6만 원, 7만 원 오면 팔 겁니다. 이런 종목 막말로 제가 삼성전자 1년 들고 있어 보세요. 답 나오나? 저는 답 안 나온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진짜 많이 가면 8만 5천 원이고요. 안 그러면 여기다 박스 쳐놓습니다. 7만 8천 원에서 8만 3천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1년 내내 사지도 못하고 파지도 못하게끔. 그럼 마이너스만 계속 유지되는지 거기서 그냥 수익률을 왔다 갔다만 하게 삼성전자 들고 있는 분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상하면은 기술주, 바이오주가 제일 큰 타격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못 가고 있고 7월달 실적 발표 보고 제가 기술주는 판단하자겠습니다. 실적 발표 보고. 실적 발표 안 좋게 나오면은 다시 저점인 7만 8천 원대 다시 공격이 나올 거고요.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은 공격을 하는지 다시 올리는지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고 그때 기술주는 해도 늦지 않다고 자꾸 강조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계속해서 외국인들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롯데지주나 아까 그 SK바이오팜 이런 종목군들 패턴을 한번 공부를 하신다 하면요. 이런 종목은 주호 선생이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난 계좌들 종목을 이동도 시킬 수 있어요. 앞으로 올라갈 주식들 저런 종목들 찾아내는 것은 귀신이기 때문에요. 주말이면 200~300개씩 종목 분석을 합니다. 주말이면은. 예? 그 15시간 다 채워가면서 그러면 이런 종목들 다 눈에 띄어요. 눈에 띕니다. 아, 이런 종목은 김아무개가 저런 종목으로 갈아타면은 오히려 더 수익률이 더 극대화되겠네. 예? 이런 종목 선점도 한번 해보실 기회를 선점하고 그래서 노란톡방에 1,500명이 이제 참여는 못 들어오시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종목도 한번 선점해서 좋은 기회를 한번 만날 수 있는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 투자가분들이 어떻게 전략을 짜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주호쌤과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과 따라하기만 하면 내 계좌가 붉어지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림 솜씨 없는 우리 주호쌤, 그래도 설명만큼은 굉장히 아름답게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이 시세가 오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는 전략들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서 어미새처럼 저희한테 정말 좋은 종목만 가져다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 더 수익률 크게 챙겨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얼른 빨리 들어오셔야겠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에 인원 제한이 있는데 지금 1,500명이 이미 다 찼습니다. 오늘은 아마 더 이상 노란톡방에 들어오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2달 만에 1,500명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 너무 또 축하드린다는 말씀 주호쌤께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주호쌤 시크릿 종목 리뷰해보는 시간 빠르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주호쌤이 엊그제 바로 이 자리에서 시크릿 종목으로 알려주신 종목인데요. 바로 WSI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을 찾아오시는 건지. 저번에 KG ETS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들이 또 상한가 가면서 제가 별명을 붙여드렸어요. 상한가 전문가라고. 어떻게 또 이런 종목만 가지고 오시는 저는 거예요? 원래 급등주는 좀 싫어하는 편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주식 자체가 이제 WSI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여기 그 오른쪽에 12월 달 차트를 한번 보세요. 12월 달 오른쪽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차트를 보면은 상승을 2,2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상승을 시켰어요. 상승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고점 부분에서 내려올 때는 물량이 없습니다. 물량이 없어요. 물량이 없다는 것은 세력들이 잡아놓고 보통 세력들이 작업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고점 대비 하락파가 나오면 기본 6개월은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길게면 1년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기본 6개월을 설정해서 6개월 동안 작업을 한 이후에 저점을 낮추면서 상승파가 이어지는 파동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현재 패턴을 보시면은 이 패턴은 상승을 제가 그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이제 이쁘게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쁘를 여기 지금 이 구간에서도 지금 매집을 저점에서도 바닥 확인 매집이 끝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의 거래로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시장에 이제 대처 방안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일단 오늘 그 3,300원대에서 상한가인데요. 내일 그 3,500원을 마지노선으로 잡으세요. 3,500원을 돌파시켜서 지지를 만든다면은 내일 거의 뭐 상한가 언저리까지 가든지 또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내일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지는지 봐야 되는데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지면서 양봉 마감을 시켜준다 하면은 다음은 이 고점 순차적으로 추세는 5,500원 돌파 시도가 나올 걸로 봐요. 세력들이 여기서 잡아놓는 파동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리는 파동이다 하면은 기본 평균 단가가 제가 대략 계산을 해도 세력들 물량이 기본이 3,500원에 4,000원대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자는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7,000원대에서 8,000원대까지도 상승을 시킬 수 있는 목적지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내일 당일은 3,500원 지지력을 한번 판단하시면서 그때 물량을 줄이든지 전략을 그때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300원의 상한가를 가서 3,300원이 지금 종가 형성을 했고 그러면 내일 3,500원 돌파했을 때 지지를 이제 만든다면 보유죠. 계속 보유로 가져가고 보유죠. 조쌤 그러면은 5,500원도 돌파 예상하고 네, 저는 한 그렇게 보고 있어요. 8,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여러분 그 혹시 보통 물량이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물량이 여기서 고점 12월 달 고점 부분에서 세력들이 완성해 놓은 물량은요. 이 고점을 거의 제가 지금까지 세력주들을 연구하고 공부를 해본 결과 거의 100이면 100 다 돌파를 시킵니다. 100이면 100. 그러면은 지금 7, 8,000원까지 간다고 하면 사실 3,500원이 되더라도 100%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럼 들어가도 되나요? 3,500원 내일 지지하는 눌림을 보고 이거 봐라 3,500원이 붕괴 안 된다. 그러면 치고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붕괴가 안 되면? 붕괴가 안 되면 3,500원에도 여러분들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내일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짜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조금 빠르게 저희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이 주호쌤 종목 상담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최고가를 경신했다고는 하지만 너무 조금 올라가서
실감은 사실 안 났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그리 밝지는 않다라고 주호쌤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러한 시장에서 사실 내 종목을 팔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좀 그냥 어떻게든 버텨볼까라는 또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내 종목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에서 올려주신 거 토대로 제가 하나씩 종목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한번 볼게요. 나비님이 올려주신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비님이 ST팜 종목 상담을 요청 주셨고요. 매수가가 103,500원입니다. 비중은 10% 가지고 있는데 사실 주호쌤이 바이오주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래서 현재가는 101,000원. 오늘만 해도 또 5%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mRNA 백신 개발에 나선다는 이슈로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근데 바이오주는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바이오주를 왜 제가 2달 전부터 바이오주는 건드리지 말라고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 금리 인상이 초입기에 들어간다 하면은 바이오주들은 네. 대략 뭐 대출 받아서 자금으로 쓰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바이오주들은 오히려 내년 초반까지 하반기까지 해서 계속해서 공격받는 파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저점이 작년 같은 경우 거의 뭐 2만 원짜리가 지금 14만 원, 15만 원까지 온 주식이에요. 그러면 거의 1,500% 상승률의 주식을 왜 이런 주식 아까 제가 공부시켜 드렸잖아요. 저 같으면은 주호 선생 같으면 이 주식 그냥 갖다 버리고요. 차라리 SK 바이오팜으로 갈아타겠습니다. 저 같으면은 반대로 이 주식을 갖고 있느니 SK 바이오팜으로 바꿔 타겠어요. 이동 전략. 그런 전략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 주식이 가봤자 얼마나 가겠습니까? 상단이 고점이 지금 14만 원인데요. 지금 11만 원 돌파 못 시키면요. 얘는 7만 원까지는 죽어도 다시 주저앉아야 돼요. 7만 원까지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지금 21선 붕괴됐고 지금 61선까지 21선이 하향 돌파시킨다고 하면은 하락파가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조금 좀 주의를 하시면서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호쌤은 2달 전부터 바이오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만약에 바이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SK 바이오팜으로 갈아타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11만 원이 붕괴된다면 7만 원까지 가라앉을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으니까요.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가보자 님이 또 올려주셨는데 파맵신 올려주셨습니다. 또 주호쌤이 싫어하시는 이 바이오 관련주인데 바이오주에 네, 마음이 아픕니다. 네, 지금 매수가가 19,700원인데 현재 조금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네요. 이번 달 초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소식이 있으면서 또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 주식도 지금 하락세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요. 아직 하락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파동 자체를 보시면은 지금 이 추세선 라인에서 계속해서 상단을 맞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여기서 돌렸을 때 14,500원에서 5,000원 사이를 돌파 못 시키면 N자로 한 단계 더 추가 하락시켜요. 그러면 이제 저점을 또 붕괴시키는 파동이 나오거든요. 그럼 매수가가 지금 19,000원대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게 16,000원대가 저항되면은 저 같으면은 주호 선생 같으면요. 50% 물량을 16,000원대를 돌파 못 시키면은 끊어줬다가 다시 하락시키면은 거기서 다시 끼워 넣고 그러면서 물량을 늘리면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펼치겠습니다. 그 돈을 예를 들면 19,700원의 매수를 잡고 있으면은 어디까지 하락할지 그 물량을 다 들고 있는 것보다는요. 16,000원이라는 자리를 올라왔을 때 반등이 나왔을 때 바로 돌파를 못 시킨다. 그러면 일단은 50% 물량 끊어주고 다시 14,000원까지 내려왔을 때는 그 50% 물량 끊어준 물량에서 다시 끼워 넣어야죠. 끼워 넣었다가 다시 16,000원대가 오면 계속 주거니 받거니 박스 안에서 그러면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완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파메시 하락세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전략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